자, 2020년 6월 24일 중수들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5종목이고요. 한컴위드, 일신바이오, 그다음 효성중공업, 그다음 우리기술투자, 그다음 바이오리더스 다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컴위드부터 볼게요. 함컴 위드면 뭐 컴퓨터 관련 종목인가요, 이거? 한글과 컴퓨터처럼? 뭐 하는 종목이나 좀 볼까요? 소프트웨어면 뭐 그런 쪽인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 자리예요, 한컴이드. 상장을 좀 높게 하고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꾸준하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얘는 그냥 단기적으로 단기적이 아니라 입에 배었네, 단기적이라는 게. 얘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여기 넘기면 그 다음 박스권이 요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박스권, 요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나눠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안에서 주가가 올라왔다 고점 찍으면 다시 내려가서 바닥 확인하고 다시 올라온다. 이게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자리예요. 가능한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박스권을 뚫고 지나가서 이 큰 상승, 만원대를 넘어가는 상승을 한번 내려면 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왜? 이 상장하고 하락을 해주고 굉장한 행보를 해주면서 이평선이 생겼거든요. 그쵸? 이평선이 생기면서 장기평선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캔들 자체가 위에 올라타 있지 않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이평선이 위에서 누르는 저항이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려면 이 이평선이 뭘로? 요런 식으로 자리를 바꿔야 돼요. 즉 정별로 모양을 틀어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얘가 핫한 종목이었다면 이미 캔들은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횡보 그리고 슈팅. 평상시 이 대비해서 핫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 이평이 먼저 캔들이 이평을 마중 나가는 게 아니라 이평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판단은 되는데 그래도 이 종목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하나의 다 큰 매집이 될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요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고 분명히 요런 그림을 한번 요 정도 요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놓고 눌러준 다음에 그때 상승할 때 다시 한 차례 2만원대 뭐 25,000원대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월봉이에요. 월봉상의 그림. 투자자가 누굴까요? 개인이 많네요. 외국이 조금 있고. 자, 이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래도 끼는 있는 종목이에요. 요렇게 한 방씩 끼는 있는 종목이지만 이 끼가 오래 가지는 않는다. 즉 이슈는 있지만 이슈가 단기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추세는 현재까지 나온 적이 없다는 기준인 거고 추세 자체가
아직도 하락을 가는 추세예요. 그죠? 중간중간에 슈팅이 한 번씩 나올 뿐이다. 그죠? 그러면 이 추세를 어떻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얘는 게 한번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것들은 급하게 빠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눌렸을 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제 옆으로 기어주면서 이 밑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건너뛰고 이젠 요런 추세를 또 만들어주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번에는 추세가 바뀌고 이번에는 한번 7,000원을 또 한번 확인하겠구나, 아니면 이번에는 1만원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확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확률이. 일봉이 다 안 차니까 주봉을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 주봉상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어찌 됐든 요 자리가 하나의 바닥권인 거고, 그리고 나서 크게 보면 여기가 큰 박스인 거고, 나머지는 아까 봤던 작은 박스권이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그 박스권 그림이 안 보이네. 요런 그림인가? 주봉상에는 좀 헷갈리네요. 하여튼 요런 그림인데 이게 큰 하나의 박스권인데, 기존에 시작했을 때는 추세가 어땠다? 상승이었다. 이해돼요? 흐름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추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로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요런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자리는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뭐가 됐다?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기준이에요. 뭐 요렇게 봐도 되고 요렇게 봐도 되고, 그죠?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기준이에요. 이날을 기준으로. 왜?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가던 이 추세를 여기서 한번 깼거든요. 깨고 났는데 뭔가의 이슈가 발생되면서 슈팅을 강하게 나왔지만, 이 슈팅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이 추세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 지지를 받았더라면 다시 한 차례 요런 그림을 또 만들어 가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확 깨져버리니까 이제는 이 올라가는 추세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항이 되는 거고, 그 저항을 깨고 내려앉으니까 다시 이제 여기 올라왔던 자리들이 저항이 되는 거고, 뚫고 또 요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를 또 넘겨야, 위로 올라타야 다시 한번 이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얘 기준으로는 이 4,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한번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뭐 지금의 자리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이게 당연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야만이 길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길게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도 기존에 올라가던 추세가 깨지긴 했지만 하락을 해주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왔던 패턴이 한 단계, 로이님 어서오세요,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서 또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던 추세가 이젠 여기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얘도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한번 나타나듯이 얘는 그런 패턴이에요. 이게 주포가 요런 식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가는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요 자리가 깨지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셔도 되는 거지만, 요 자리를 또 이탈하게 되면 뭐해라? 손절해라. 이해되시죠? 이 기준 딱 찍고 반등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굳이 이제 이 자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고, 얘는 한바탕 올려다 놨으니까, 올려다 놔서
요날 윗꼬리 달고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들어왔잖아요. 그죠? 2,900원. 2,900원부터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걸 한번 눌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잠깐 실패했다가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즉 얘는 2,900원을 단기적으로는 손절을 잡아야 되고, 길게 보면 그나마 좀 길게 보면 2,800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거예요. 좀 길게 보면 2,650원. 내가 위에 왕창 물려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손절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2,65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권이거나 아니면 물린 게 얼마 안 되는 자리라면 이 종목은 종가상 2,9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의 그림으로는 한 번 더 3,300원에서 3,5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3,300원에서 3,500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고, 그 자리를 넘어서야만이 다시 한 차례 3,700원대 혹은 이제 3,600원대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어차피 이제 이 윗자리가 다 매물이라, 주봉으로 보더라도 아무튼 그런 자리네요. 그 정도로 일단 단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자리를 찍고 내려와서 눌릴 때 여기 3,200원 부근 거기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한 차례 4,000원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게 요런 그림은 힘들다, 요런 그림 한번 만들어 놓고 올라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꼭 이 자리는 깨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일신바이오. 자, 이게 혈장 관련주죠. 얘도 S맥, 그 다음에 시노펙스, 그 다음에 녹십자 애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일신바이오는 아까 한컴 위두랑 다르게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어디? 여기 기준으로 추세가 변경이 됐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림이에요. 요렇게 가던 추세가 이제는 뭐 여기 한 번 더 누르긴 했지만 그래도 요런 추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런 추세로, 즉 크게 보면 V자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번 눌렀다가 다시 튀면 뭐 W 모양이 되겠죠. 그죠?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요런 거는 그래도 조금 내가 스윙으로 투자를 해봐도 이제는 되는 자리예요. 왜? 물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본전은 준다,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주는 종목들이 지금의 요런 모양인 거예요. 장기 큰 상승을 내고 쌍봉을 찍고 장기 하락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상승의 추세를 놓았다가 다시 눌렀을 때 이 자리를 지켰잖아요. 밀고 떨어졌으면 다시 한번 하락인데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든 뭐든 상승의 추세를 탄 거예요. 얘가 월봉을 보더라도, 그렇죠? 월봉을 보더라도 내려가던 몸통이 추세를 바꾸고 요 자리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몸통이 확실히 많아졌죠. 그죠? 여기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월봉도 매한가지예요. 바닥에서의 도치 모양이 두 번 정도 나오니까 추세를 반등시키는 거예요.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요런 추세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렇게 내려오던 게 요런 추세가 된 거고, 요런 추세에서 여기 윗꼬리가 계속 달잖아요. 요 자리를 계속 못 넣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요런 추세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추세, 그럼 이제 요것도 단기적인 걸로 W 패턴이 되겠죠. 그죠? 하나하나씩 먹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중심값이라고 볼 수 있죠. 큰 시세를 내기 전에 중심값, 그게 2,580원 2,6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몸통이 2,6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 큰 상승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요런 윗꼬리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왜? 매물 소화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찌 보면 기존에 여기 쌍봉 찍었던 여기 매물을 누군가 확인해 본 적이 여기 자리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밑에서 올라오면서 여기 중심값을 잡고 요 자리 기준으로 계속 윗꼬리 매물 소화하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몸통을 이 위로 올라섰을 때 슈팅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 그죠? 그럼 여기도 매한가지로 몸통이 올라서는 그림이 한번 나타났을 때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난다라는 거.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오더라도 얘는 이제 뭐 당연히 기존에 이 고점 잡았던 부근 여기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오버슈팅 나오면 3,650원 정도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 일봉으로 돌아와서 자 보면 얘는 추세가 괜찮아요. 밑에서 올라가는 추세도 이 추세는 깨졌네요. 이 추세는 깨졌는데 얘 보면 그림은 다른데요. 그림은 다른데 같은 패턴이 있죠. 어떤 거랑? 제일바이오랑 제일바이오랑 항상 제일바이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일바이오랑 얘는 같은 패턴이에요. 이게 급등으로 가는 차트의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차트란 말이에요. 얘는 강하게 빵 튀우고 올려다 놓고 그거에 비해서 이 일신바이오는 이 테마의 수급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좀 모양은 다르지만 기존에 올라오면서 여기 추세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추세를 만들면서 모양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라고요. 박스권. 그죠? 여기 박스권이에요. 그리고 눌렀다가 슈팅을 강하게 내고 다시 한 차례 눌릴 때 어디? 요 자리 위에서 버텨준다라는 거죠. 지금 모양은 위아래 뭐 난리를 치더라도 여기서 지켜준다라는 건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더라도 하루 이틀 안에 빠져나오면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지금 얘는 2,200원만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돼요. 종가상으로 깨더라도 그 다음날 올려다 놓으면 돼요. 2,150원까지 넉넉자위 구름대 하단까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 이 자리 지켜주고 있잖아요. 처음 거래량 들어온 자리. 그죠?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여기가 중심값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단계씩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예요. 요렇게. 그죠? 요런 그림 만들어 놓는 거고, 지금의 그림으로는 얘가 이제 한번 올라와야 되겠죠? 올라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인가? 2,600원. 그죠? 2,650원 아까 말씀드렸죠? 이 2,600원 몸통을 올려다 놓고 횡보하는 모습이 한번 나타나주면 좋아요. 뭐가 좋냐?
이 위로 올려다 놓고 나타나주면 요게 한 차례 매집봉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올려다 놓고 얘는 뚫고 올라섭니다. 뚫고 올라설 거예요. 이 자리 뚫고 올라선다. 그럼 아까 보았던 자리만큼 월봉상에서 요 자리를 뚫고 올라서면 3,450원 3,400원에서 3,500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얘는 얘 지금 누가 사고 있나? 개인들 위주로 좀 많이 있네요. 그래도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추세가 변동된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물려도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 물타기만 잘하시면 어찌됐든 수익은 준다. 이해되시죠? 얘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효성중공업. 자, 중공업 관련주, 뭐 삼성중공업, 먼중공업 해갖고 다들 한 번씩 올라왔죠. 얘도 추세는 한번 돌렸네요. 주봉도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요. 이 효성중공업 상장하고 고점을 만들어 놓고 하락을 해줬다가 쌍봉 비슷하게 만드는 그림을 만들어 주고 그 뒤로 계속 흘러내렸죠. 얘는 계속 지금 쌍봉 모양이에요. 그죠? 여기서도 슈팅 한번 주고 한번 눌렀다가 쌍봉을 만들어 주고 죽는다. 그죠? 그 뒤로 이제 계속 흘러내렸죠. 추세가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내렸던 추세를 뚫고 올라선 거예요. 지금 뚫고 올라선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렇게 날아갈 그림은 안 나올 자리. 지금 이제 여기선 박스권을 하나 만들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빠진 거에 대한 만큼 횡보는 하지 않을지언정이라도 어느 정도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아예 수소 관련주예요? 중공업이 삼성중공업 그런 쪽이 아니라 이름이 중공업이라 난 그렇게 봤네. 얘 나쁘지 않아요. 일단 그나마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그러면 하나하나 좀 물량을 보면 여기 1차적으로 저항 한번 맞았고 그 다음 저항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요 자리가 되는 거고 요 자리를 넘어서면 요 자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있네. 이렇게 그죠? 많이 가면 4만원이네요 얘는 많이 가면 4만원인 거야. 근데 그 4만원을 바로 갈 수는 없는 거고 뭐 기존의 자리는 다 접어두고요. 어찌됐든 이평선을 따라서 계속 쳐맞고 내려앉다가 이 추세를 돌린 거예요. 기준으로 추세를 돌려서 장기적으로는 이 추세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19,500원을 깨면 안 되는 거고 얘가 단기적으로 나는 그냥 정말 단기적으로 볼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는 차트라면 요 자리 어디? 25,000원을 종가상 이탈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 25,000원을 종가상 이탈을 하면 이 종목은 이 안에서 뭐한다? 박스 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 친다. 박스권으로 가는 거예요. 박스권으로.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박스권으로 간다라는 거고 이 25,000원을 안 깨는 게 좋고 내가 그래도 좀 길게 볼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자리가 안 깨지면 돼요. 넉넉 잡아서 여기까지 22,000원 22,000원은 그냥 칼손절 잡으셔도 돼요.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가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라리 다른 걸로 수익 내는 게 속 편하다. 이 자리가 정말 깨지면 얘는 진정한 박스권의 자리로 들어섭니다. 이 바닥까지 한번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까지도 요렇게 한번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고,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그래도 꾸준하게 잘 들어와요. 그리고 고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래량이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주가도 상승을 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럼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그나마 마냥 들어왔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도 이 봉 잡았던 자리가 당연히 지지 자리가 되는 거고, 이 위에 이 밑에 22,000원까지도 밑꼬리를 한번 달긴 했지만, 이건 이제 나중에 올랐다가 눌릴 때 요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려고 밑꼬리를 달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웬만하면 이 위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 차례 올려다 놓은 거예요. 그죠? 이게 패턴이 생긴 거예요. 얘는 어떤 패턴이냐, 주가를 살살살살 올렸다가 눌러놓고 다시 살살살 올렸다가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요 자리를 기준 잡고, 시작점이니까 바닥 잡고 여기에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그쵸?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은 나왔는데 이 봉을 만들고 이 봉의 중간값까지 훼손을 했기 때문에 이 거래일수가 많은데도 짧은 봉으로 슈팅이 나왔어요. 그죠? 짧은 봉으로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긴 봉을 하나 만들었고, 이 봉은 중간값까지 내려오지가 않고 이 봉 위에서 조정을 받으니까 다시 한 차례 긴 봉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거? 요때는 내려앉았기 때문에 약했던 거고, 요때 한번 뚫고 나서 이 다음 조정을 받을 때는 이 위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크게 쏘는 거예요. 지금 크게 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도 매한가지겠죠. 왜? 여기 패턴하고 여기 패턴이 달라졌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얘도 웬만하면 이 위에서 조정을 받아야 한 차례 더 레벨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33,000원 정도까지. 거기까지 레벨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얘는 누르더라. 어디까지? 뭐 중간값 정도 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중간값이 아이고. 그럼 이걸 이렇게 잡아줘야지. 이렇게 잡고 거기에 중간값을 잡으면 어디? 거의 뭐 여기 몸뚱아리 나온다네요. 그죠? 25,900원, 그러니까 26,000원 정도. 요런 자리까지 밀려오더라. 그러면 올라오면서 이 고점을 확인하고 눌러줄 수도 있어요. 쌍봉을 만들어 놓고 눌러줄 수가 있다고. 왜? 얘는 기존의 패턴이 그랬으니까. 어디서? 처음부터 여기도 이런 식으로 쌍봉을 만들어 놓고 누르고, 그 다음에 슈팅을 냈던 요런 자리도 쌍봉을 만들어 놓고 눌렀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도 요 자리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밀린다면 요렇게 쌍봉을 만들어 놓고 한 차례 눌러줄 수 있다라는 거. 어디까지? 22,000원 정도, 혹은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는 눌러줄 수 있다라는 거면 이 안에서 이제 박스를 치고 횡보를 하다가 다음에 뭔가 이슈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슈팅을 낼 거면 적어도 깨지 말자. 어디? 요 자리가 어디예요? 살짝 개인 이탈을 시키긴 했지만 여기 고점이에요. 그죠? 여기 고점이에요. 괜히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여기까지 밀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왔다가 죽던지 여기서 죽던지. 이해되시죠? 그럼 웬만하면 지금 오늘의 저점 만들었던 자리를 안 깨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모양새를 또 요런 식의 그림을 만들어주면 한 차례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33,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버슈팅 나오면 33,500원이에요. 그래도 여기까지도 이 수소차 호구나 이슈가 보면은 오버슈팅 나가면 한 39,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37,000원에 39,000원까지도. 그게 아니라면 그냥 34,000원인 거고 33,000원에서 34,000원. 여기가 이제 다 하나의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니까 뭐 이제 시작하는 거라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도 하나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이니까 이 다음날 음봉이 나오더라도 양봉을 하나 더 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월봉 기준으로. 아니면 여기서 양봉 하나 더 나오고 음봉으로 눌러주는 듯이. 그쵸? 그러면 33,000원에서 35,000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갈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어디? 여기 26,500원을 이탈시키지 말자. 종가상 혹여나 많이 밀리더라도 25,800원 정도는 종가상 이탈하지 말자. 그래야 최소한의 3만원은 확인한다. 이해되시죠? 웬만한 33,000원 정도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카페24 같은 그림이 되거든요. 그죠? 얘도 뭐 장기적으로 쭉 하락을 하다가 요런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요런 자리인 거지. 지금의 효성중공업이 요런 자리인 거예요. 슈팅 처음에 나왔던 자리, 요 자리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와야 슈팅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럼 여기 슈팅 나오고 나서 또 요 자리 버텨주니까 슈팅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어쨌다 슈팅 그 다음이 이제 여기까지 한번 내려앉았죠. 그죠? 그러면 뭐 한다? 아까 전에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얘는 여기까지밖에는 애매한 거예요. 오버슈팅 나와야 75,000원이긴 한데 웬만하면 그냥 여기까지인 거예요. 아직은 그림상으로는. 왜? 한번 눌렀으니까. 여기까지 이 위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횡보하는 구간이 짧아지려면 버텨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볼게요. 오늘은 좀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종목이 많아서. 자, 우리 기술 투자 시대를 참 풍미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비트코인 2천만원 2천만원 갔나? 3천만원을 갔나? 아무튼 그 갈 때 요런 10배 이상의 상승을 안겨줬던 종목이에요. 그쵸? 10배가 뭐야? 15배 정도 상승을 안겨줬던 종목이고, 요런 종목은 제가 참고의 팁을 하나 드리면요,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상승을 했던 폭이 10배가 넘어가는 종목은요, 10배가 넘어가는 종목은 웬만하면 거래를 하지 마세요. 다시 이런 상승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기대하기 힘들고 최소 1년에서 2년은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그림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에이프로젠, KIC 그런 종목도 매한가지, 신라젠 상패, 그리고 또 뭐 있냐, 인스코비 바닥 흘러내려갖고 바닥에 있죠. 10배 올랐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필룩스 뒤졌죠. 다 뒤져요. 이게 모든 길을 다 쓴 거예요. 그냥 평생 이 종목이 100살까지 산다, 사람으로 생각해서 100살까지 산다면 얘는 20살 때 모든 불을 다 태운 거예요. 모든 놀 거 다 놀아본 거예요. 다
다 돌아보고 이제는 안정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놀고 놀아가지고 그러니까 골물대로 다 골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많이 올라가야 4,70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700원대 많이 가면 5,000원대. 이 자리에서 이 위로 벗어나지 못한다.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는. 그 뒤에까지 상장 폐지가 안 된다면 그때는 또 모르겠다. 뭔가 테마가 붙는다면 얘는 그냥 이렇게 큰 박스권이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요런 그림이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고, 사실상 뭐 그래도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얘가 거진 대장급, 얘랑 SCI 그 다음 비덴트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쁘지 않냐? 왜? Why? 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으로 개인들 돈 겁내 빨았거든요. 그게 실적으로 들어가요. 매출로 들어가고. 이해돼요? SCI 평가정보,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다 실적이 향상됐어요. 언제? 2018년 하반기에서 2019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왜? 비트코인에 개인들 돈이 엄청나게 몰렸잖아요. 그죠? 2천만원 갔을 때 3천 간다, 4천 간다 하다가 다 물려가지고 존버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비트코인이 주종목이 돼버린 거예요. 비트코인이 주종목이 돼버린 종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트코인이 오를 때 같이 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인 거예요. 이제는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 얘도 무언가를 하는 회사였을 텐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주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 전에 했던 것들은 그닥 쓸모가 없었거든요. 그닥 요런 자리에서 쳐놀던 그림이었거든. 700원대 동전주였던 게 비트코인을 만나면서 지금의 요런 그림이라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큰 시세 낸 것들은 그죠? 다 밑으로 내려온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DI라는 종목도 어찌 보면 반도체 주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싸이 효과, 그죠? 싸이 효과죠. 싸이 효과로 효과를 내고 나서 결국에는 그래도 바닥까지는 내려왔네요. 내려왔네요. 그죠? 다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가는 종목은 절대 없다. 어디서? 잡주 중에는, 코스닥에는 뭔가 광풍이 불어서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상승을 내는 것들은 당연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 같이 무거운 대형주들은 몇 년을 거쳐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몇 년을 거쳐서 떨어지는 거고, 요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떨어질 때 급하게 빠지든 아니면 몇 년을 거쳐서 빠져요. 어디까지? 가격 조정이 나올 때까지. 이해되시죠? 뭐 어찌됐든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이 장기평선을 꺾어서 위에서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죠? 누르는 자리예요. 그러면 얘는 요 자리를 2,450원을 손절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요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당분간은 뭐한다?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박스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가 어디? 중간값을 도전하려고 때를 쓰는 자리예요. 거기서 또 중간값을 그으면 어디? 최근에 고점 만들었던 자리. 그죠? 이 중간값을 맞고 밀리니까 눌러버렸죠. 뭐 이때는 뭐 지수도 안 좋았겠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려고 머리 쓰는 자리예요. 그럼 얘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3,450원 부근, 오버슈팅 3,500원.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눌렀을 때 3,0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다시 한 차례 4,000원에서 4,500원을 확인하러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인 거는 크게 봐서 그냥 뭐 여기서 잡을게요. 그냥 크게 봐서 요런 박스권이다. 그 박스에 중간값이 요렇게 있고, 그 중간에 중간값을 지금 뭐 하는 자리? 여기가 아니네. 중간값을 도전하는 자리다. 그러면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놓고 요렇게 선 4개만 그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돼요. 얘는 이해되세요? 여기 타고 올라가면 그 다음 여기까지 일단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 요 자리.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야. 그럼 여기에서 또 중간값을 또 그어주는 거예요. 또 나는 좀 머리가 좋아서 이런 거 잘 봐. 또 중간값 그어주는 거예요. 그 중간값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윗꼬리 달았던 자리죠. 여기 그죠? 여기까지, 여기 넘어가면 여기까지 보는 거고, 여기 올라서면 이제 여기까지 본다라고 목표가를 잡고 중간중간 그래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또 여기 중간값을 잡아놓고 여기 맞고 떨어지면 일단 반 털고 나머지는 여기까지 끌고 가봐야지 라는 식으로 끌고 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추세를 100%는 안 돌렸다. 추세를 돌리고 나면 그때 봐도 늦진 않다.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뚫고 올랐다가 눌러주는 그림, 혹은 여기서 눌리더라도 여기 이제 이 자리, 이 중간값 딱 잡아놓고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 이제는 추세가 뭐한다? 요렇게 돌겠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서 한번 확인할 거다. 요 정도 자리까지. 여기 양궁 뽑았던 몸통까지는 한번 갈 확률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한 4,500원 되겠죠.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5,000원이다 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리더스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바이오리더스 예전에 그래도 참 핫했던 종목인데, 얘도 바이오주로. 자, 일단 월봉부터 볼게요. 자, 월봉은 상장해서 주구장창 쳐 빠지다가 상장가를 한번 굉장히 큰 시세, 이 제약바이오 시세 냈을 때 시세를 내고 나서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오면서 다시 상장가가 뭐가 돼? 저항이 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쵸? 저항이 되고 나서 한 차례 더 눌렀으니까 이제 여기도 또 한 차례 저항이 되겠죠. 그죠? 요런 자리들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얼마야? 1,200원에서 1,600원 정도. 11,000원까지, 11,000원을 쉽사리 뚫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얘는 시간이 필요하다. 얼만큼? 주가가 내려앉은 만큼 횡보해주니까 슈팅이 나왔고, 슈팅이 나온 거에 대해서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한번 변곡이 나왔죠. 그죠? 이 자리에서 변곡이 나왔잖아요. 지금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하락 A파, B파, C파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반등을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맞고 결국엔 여기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만큼 빠진 거예요. 지금. 그죠?
요 정도 빠진 거예요. 빠지고 나니까 다시 한 차례 이제 상승을 해보려고 노력 중인 거예요. 얘는 또 다시 요 자리에서 혹여나 이제 올라가다가 여기 쳐맞고 11,000원 정도 쳐맞고 혹여나 밀리는 그림이 나와서 요 자리 6,100원 정도를 깨고 내려가죠. 그러면 또 오른 만큼 빠질 수 있다라는 것만 걱정하시면 돼요. 얘는 아무리 내가 물렸어도 6,000원대를 칼손절 잡으셔야 되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6,000원 정도를 칼손절을 잡아야 되는 자리인 거고, 어찌됐든 그래도 이 바닥까지 내려온 자리니까, 그죠? 여기 이제 어느 정도 공구리를 치고 있는 자리인 거죠. 거기 바닥까지 내려왔고, 이렇게 줍시다. 바닥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몸통을 여기서 한번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 요 자리인 거고, 그리고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인 거죠. 그죠? 요렇게 또 여기 고점 하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가야 요 자리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하나하나씩 맞고 가고 있어요. 여기서 맞았고, 그 다음에 여기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여기 자리 거 저항을 여기서 확인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뛰어서 넘어가면 이제는 어디? 여기 자리 거 저항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갖고 요만큼 빠졌으니까 빠진 만큼 요만큼 또 행보를 해주고 나서 한 차례 이제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관점인 거고, 자, 일봉으로 보면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W 패턴이 한번 나왔는데 이 자리를 못 넘어서니까 주저앉은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락하고 지금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슈팅이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슈팅이 나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자리 슈팅 한번 나왔다가 한번 눌러줘서 이제는 이 윗자리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이 나오면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14,000원에서 16,000원 사이까지.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하죠. 상승을 할 때 봉 3개가 나오면 조정 나온다. 여기도 봉 3개가 나오죠.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도 매한 가진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도 봉 3개가 나오면 조정 나온다. 그죠? 대부분의 흐름이 그렇거든요.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올 때 봉 3개가 나오면 여기는 이제 이게 하나의 큰 봉으로 봐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봉 3개가 나오면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나오고 뭐 어찌 됐든 지금의 기준으로만 보면 얘도 한 차례 지금 자리 잡고 우상향으로 지금 추세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요 추세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그 제일바이오나 그 다음에 일신바이오처럼 얘도 여기서 한 차례 이 갭이 뜨면서 누르고 갭이 뜨면서 누르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가 한 차례 박스예요. 그죠? 이 박스 위에서는 놀고 있는 건 상관이 없다. 그럼 11,000원 정도 한번 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 9,000원대가 저항이 될 확률이 있겠죠. 그럼 한 차례 더 올라와서 맞고 빠질 거다. 왜?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 거래량이 안 들어올 때는 얘가 거래량 없이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면 여기 자리 1차적인 거예요. 여기 자리까지는 슬금슬금, 혹은 여기 자리까지도 한번 슬금슬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끝자리를 뚫으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거래량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맞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지금 이 거래가 터졌던 이 양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저가를 훼손하지 않았고, 저가를 훼손하지 않았으니까 주가가 다시 한 차례 뭐 계단식이긴 하지만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자리를 일단 쳐맞고 밀렸죠. 쳐맞고 밀렸었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 뚫려면 이 거래량이 아니라 요 정도 거래량만 있어도 여기 9,22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일단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한 차례 눌렀다가 다시 쏠 거냐, 아니면 그냥 내일 바로 확인해서 지지받고 요 자리를 확인할 거냐. 어디 9,000원대를 9,000 얼마야 이거? 9,600원에서 700원대를 확인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런 거래량, 최소한 요런 거래량이 한번 터지지 않는 이상은, 요런 거래량이 한번 터지지 않는 이상은 얘는 이 자리를 당분간은 못 뚫어요. 당분간 못 뚫어요. 한번 찍고 눌렀을 때 이제 여기 한 8,600원 정도, 기존에 이 박스권 위에 있는 이 상단 요 자리죠. 요 정도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그때 11,000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000원 11,0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보고 11,000원 넘어서면 다시 한번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은 단기 고점이다. 그러니까 한번 눌러줘야 된다. 눌러줄 때 길게 볼 때는 7,500원까지도 열려 있네요. 요 정도 자리까지.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좀 더 이렇게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구름대를 뚫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행보해주다가 여기서 뚫고 올라올 수도 있죠. 이렇게 요런 그림, 주봉상에 요런 그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어찌됐든 얘는 많이 가야 11,000원이에요 지금 당장은.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래요. 뭔가 다른 제약바이오에 비해 아직은 강하지 못하다. 아직은 강하지 못하다. 뭔가 큰 이슈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슈가 있어서 이제 여기 9,000원, 9,200원이었죠 아까 전에. 맞나? 어디였어? 이 위에 9,200원 말씀드린 대로 이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서 버텨주면 버텨줄수록 뭐하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이평을 밑으로 까는 그림이 나타나주고 이 위에 올라타서 지지받으면 얘는 한 차례 슈팅 나온다. 13,000원 부분까지. 이게 반반이에요. 쳐맞고 밀릴 거냐, 버티다가 뚫고 깔아갖고 눌러놓고 슈팅을 한번 쏠 거냐, 아니면 그냥 슈팅 한번 쏘면서 윗골이 11,000원까지 달고 죽을 때 이 위로 올려다 놓고 몸통을 죽을 거냐, 아니면 윗골이 쏘고 몸통은 이 안에 만들 거냐. 그러면 결국엔 여기가 당분간 저항이 될 거다. 그럼 이 안에서 논다. 만약에 몸통을 이 위로 올려다 놓으면 한 차례 더 쏠 수 있다.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엄청 나쁘진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릴 만한 종목인 거지 나쁘진 않다. 왜? 이평선을 밑에다 깔고 장기 이평선만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 대신 이 시간을 옆으로 횡보하면서 길게 끌고 갈 거냐, 그게 아니면 캔들을 치고 올린 다음에 캔들을 밑으로 밀면서 이평도 빠르게 내려앉고 밑에 있는 이평들을 올라오게끔 만들 거냐의 관점인 거예요. 지금의 자리는 여기서 요런 자리는 안 나오겠죠. 안 나와야 정상인 거고, 얘는 여기 요 자리 하나 잡았고 또 이 밑에도 하나 또 있잖아. 이렇게
얘는 지금 차근차근 박스를 계단으로 만들고 가고 있거든요. 요렇게 하나 가고 요렇게 하나 가고 그러면 다시 한 차례 여기서도 요런 그림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요런 그림, 그죠? 얘 패턴이 지금까지 이래 왔으니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드리고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여러 사람들이 구독을 할 수 있게 널리 좀 퍼뜨려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쪽 저쪽 막 홍보하고 네이버 게시판 뭐 그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차트 분석은 웬만한 종목들은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움직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보는 눈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 뭐 80% 이상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차트가 움직인다. 그만큼 이 차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그래 뒤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준이니까 널리 좀 알려주시고 조금 더 발전되는 방송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자, 녹화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시장 잘들 대응하세요.